자, 순열, 조합 배웠지? 네. 자, 순열 뭐라고 배웠어요? 순열이요? 네, 딱히 뭐가 순열이야? 줄 세우고 막 그런 거 쓰요. 아니 근데 뭔지는 알겠어요. 전 뭔지 알아요. 자, 순서대로 비슷하네. 나열한다가 바로 순열이야. 이게 따서 순열이라고 쓴 거야. 근데 여기에는 자, 니네 조합은 뭐라고 배웠니? 콤비네이션. C. 콤비네이션 맞아. 네, C. 그 콤비네이션 의미가 조합이야. 그러니까 같은 뭐라고 하지? 이걸 선택이라고 배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주머니 안에 1부터 5가 써져 있는 카드가 있어. 여기서 아무거나 두 개를 딱 뽑아. 이렇게 뽑아내. 그럼 내 손 안에 1과 2가 들어있다. 1, 2의 순서가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내 손에 1, 2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이게 선택이야. 그걸 조합이라고 불러. 근데 내가 두 개를 뽑아서 이거 내가 두 자리 정수를 만들려고 그래. 12, 21 이런 식으로. 이걸 나열이라고 해. 자, 그럼 순열은 내가 어떤 거를 선택을 해. 그리고 이어서 나열까지 동시에 들어가. 이걸 순열이라고 해. 네. 그러니까 순열이라고 하면은 그냥 나열만 생각한다고. 네. 근데 선택과 나열을 동시에 이어서 하는 게 순열이야. 그럼 조합은 뭔데? 선택만 하는 거야. 그럼 뭐 나열만 하는 것도 있나요? 있지. 뭐라고 배웠어? 팩터리얼이라고 배웠잖아. 그래서 5개를 일렬로 나열하시오. 그럼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5가지. 그 다음은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이걸 5 팩터리얼 5개를 순서대로 나열이라고 부르는 거야. 네. 이게 바로 나열이야. 따라서 자, 원래 순열이란 거는 선택이라는 조합을 내가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선택한 거를 일렬로 나열을 해. 이렇게 선택과 나열을 동시에 한 걸 순열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알았니? 돼? 네. 그런데 순열이란 발상이 더 편하거든. 그래서 순열이 먼저 배우는 것 뿐이야. 근데 나중에 이제 확률할 때는 순열이란 공식 P 안 써. C밖에 안 쓴다고. 왜? 아니 조합하고 나열하면 되는데 꼭 뭐로 P까지 쓰면 되겠어. 조합과 나열로 해결이 돼. 그래서 순열 기호를 잘 안 쓰는 거야. 대신 순열에서의 여러 가지 발상들만 갖다가 써. 알았니? 네. 자, 그럼 이제 슬슬 들어가 볼까요? 자, 순열과 조합 차이 알겠지? 차이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어요. 조합은 선택만, 순열은 선택 그리고 나열을 동시에 하는 걸 말하는 거야. 자, 그럼 보세요. 내 주머니 안에 아까 1, 2, 3, 4, 5가 쓰여진 카드가 5장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2개를 뽑아서 2자리 정수를 만들려고 그래.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5가지지? 두 번째는 4가지야. 앞에 쓴 건 못 쓰니까 5 곱하기 4 하면 끝나겠지. 근데 이걸 조금 더 뽀댄다고 쓰고 싶은 거야. 그럼 이렇게 5 곱하기 4 하면 되는데 5 퍼뮤테이션 2야 라고 쓴다고. 이게 순열이라는 거야. 근데 사실 그냥 뽑아서 나열을 동시에 쓰는 이 발상 5 곱하기 4로 쓰는 게 어때? 굉장히 자연스럽지? 그냥 각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직접 쓰면 돼. 그게 순열이란 말이야. 따라서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선택했지? 그리고 뽑은 R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그거를 NPR이라고 써주는 거야. 네. 앞에가 전체 경우의 수, 뒤에가 선택해서 나열할 경우의 수야. 오케이? 그럼 만약에 6P2를 구하시오. 의미는 6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시오. 그럼 첫 번째 차례는 6개, 그 다음은 5개. 끝나겠지? 이게 순열의 의미다. 됐어? 헷갈려? 기호는 이렇게 쓰지만 실상 우리가 순열이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그냥 이렇게 직접 나열해 쓴다고. 기호 잘 안 쓰고.
알았지? 그래갖고 니네가 헷갈리는 거야. 되나? 네. 자, 그럼 이제 여기 n 팩토리얼은 이제 배웠지? 나열? 네. 넘겨보겠습니다. 우선 요 기본 기호 혹시 모르니까 자 n 팩토리얼 쓸 줄 알지? 네. 자 그 다음에 n 그럼 p0 하면 뭔 뜻이겠어? n개 중에서 0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야. 0개잖아. 그럼 그냥 안 뽑고 그냥 가만히 되는 거야. 가만히 있는 경우 한 가지로 끝나는 거지. 됐니? 그런데 npn이라고 하면은 n개 중에서 n개를 다 골라. 뭐 다 고르면 한 가지지? 그 고른 n개를 일렬로 나열을 해. n개를 나열한다. n 팩토리얼이라고 써지겠지. 따라서 np0은 1이지만 npn은 n 팩토리얼 돼. 자 이때 np0이라고 해서 0이라고 쓰면 안 된다. 이건 경우의 수를 가리키는 기호야.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한 경우인 거야. 네. 알겠니?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럼 밑에 거 한번 확인해 보자. 다음 값을 구하래. 4p2 4 곱하기 3 5p5 5 팩토리얼 7p0 1 3p1 3 간단하지? 네. 2번 7명 중에서 4명을 뽑아 일렬로 나열 7 p 4 그러니까는 7 6 5 4라고 나가겠지. 자 2번 20명 중에서 1명을 뽑아 그래서 반장과 부반장을 정한다는 거지. 네. 그럼 자 20명 중에서 뽑아서 그럼 반장이 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야? 20명. 20명. 그럼 그 다음 부반장 될 수 있는 사람은 19명. 이거를 그럼 내가 20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2명을 순서대로 나열을 해. 그래서 앞에 오는 놈을 반장, 뒤에 오는 놈을 부반장이라고 하겠다라고 한다면 20P이라고 써도 마찬가지지? 왜 반장과 부반장은 다르니까 순서가 생기는 거니까. 되니? 네. 오케이. 자, 나 순열 계산하는 건 알겠지? 네. 자, 1번 NP 어떻게 해? 92 나오게 10. n 곱하기 n-1. n-1은 90이라고 써야지. 네. 그럼 6PR이 120이래. 어떻게? 6부터 출발. 6, 5, 30이지? 네. 120 되네. 하나, 둘, 세 개니까 R은 3. 3이요. 그럼 n 더하기 2 P 4라는 거는 출발이 n 더하기 2라는 거지? 네. n 더하기 2 1씩 빼면서 n 더하기 1 n n-1이 되겠지. 네. 자 그게 56의 np니까 n n-1 네. 그러면 n n-1이 지워져. 56 7, 8에 56 큰 게 앞에 작은 게 n값 구했겠지? 네. 자 이렇게 순열 계산하는 것 네. 기호 자체를 보고 차근차근 쓰면 된다. 네. 다음 페이지. 자 그럼 이제 순열의 발상이야. 자 순열의 기호 자체를 잘 쓰지는 않아. 대신 지금부터 보는 발상들 뭐 몇 자리 정수 만들기 특히 요거 중요합니다. 자 보자. 0, 1, 2, 3, 4 5개의 숫자를 가지고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선택해. 그래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야. 1번 세 자리 자연수는 몇 개냐라고 물어봤지. 네. 자 그럼 직접 나열한다고. 자 세 자리 정수니까 맨 앞자리에 0이 오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0을 뺀 나머지 4개 중에 하나가 오면 되겠지?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숫자를 하나 썼다고 생각해봐. 네. 근데 두 번째는 0이 와도 되지. 네. 0 포함해서 다시 4가지, 마지막은 3가지 쓰면 되겠지. 이렇게 몇 자리 정수라면은 맨 앞자리에 0이 올 수 없다는 것만 지켜주면 돼. 그럼 두 번째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짝수는 몇 개냐라고 했다. 자 어떤 숫자가 짝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뭐야? 끝에가 2의 배수요. 그렇지. 그러면은 0, 1, 2, 3, 4니까 끝에 올 수 있는 거는 2 아니면 4. 0 아니면 2 아니면 4지. 그치? 여기 0이 오거나
2가 오거나 4가 오거나. 자, 만약에 이제 세 자리니까 맨 끝에 0이 왔다면 이미 0을 써버렸지. 네. 그냥 4가지, 3가지 해서 끝이 0인 경우는 12가지야. 네. 근데 끝이 2라면 맨 앞에 0이 오면 안 되지? 네. 2 빼고 0 빼고 3가지. 그 다음은 0 포함 3가지. 네. 그래서 9가지가 나열되겠다. 그럼 끝이 4인 경우도 똑같이. 자, 4 빼고 0 빼고 3가지, 0 포함 3가지. 그래서 또 9가지 되겠지? 네. 더 더하면 30가지라고 나오는 거야. 네. 자, 이렇게 어떤 제한사항이 걸리면 그거에 맞춰서 쓰면 돼. 자, 이런 식으로 P, 기호 써, 안 써? 안 써. 순열은 원래 발상 자체가 그냥 직접 나열되는 경우의 수를 쓰는 게 핵심인 거니까. 네. 알았지? 네. 네. 자, 그 다음 밑에 거 차근차근 잘 풀어봐야 돼. 네. 자, 별표. 전부. 그럼 이런 순열의 발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몇 자리 정수 같은 거는 하지만, 자, 이웃하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야. 자, 발상 기억나? 자, 예를 들어서 이웃하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 내가 1, 2, 3, 4, 5를 일렬로 나열할 거야. 그럼 원래는 그냥 5개를 일렬로 나열하면 5 팩토리얼 하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나열된 거에서 1과 2가 이웃하도록 나열하는 경우를 구하래. 그 말은 무슨 말이야? 1과 2가 붙어있다는 얘기야. 1, 2든 2, 1이든 순서는 안 중요해. 단지 그냥 둘이 붙어만 있으면 돼. 자, 이걸 이웃하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 배웠어? 묶어요. 그렇지. 이거를 한 덩어리처럼 그냥 봐버릴 거야. 그럼 이 한 덩어리 묶을 때 이 안에서 지들끼리 자리를 바꾸는 건 지네 마음이지? 나중에 곱해요. 그래서 지들끼리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묶는 경우의 수라고 봐. 자, 그럼 묶었으면 이제 한 덩어리니까 한 개로 보는 거야. 그럼 하나, 둘, 셋, 네 개를 다시 나열하면 되겠지? 그래서 4 팩토리얼 하면 끝인 거지. 네. 자, 그럼 문제 가볼까? 남자 넷, 여자 5, 전체 9명을 일렬로 세울 거야. 그런데 여자 5명이 이웃하도록 세우는 경우야. 그럼 여자 5명이 이웃이란 얘기는 지네끼리 묶으란 얘기지? 네. 묶을 때 그 안에서 지들끼리 바꾸는 건 상관이 없어. 그래서 5 팩토리얼이 묶는 경우의 수라고 봐. 네. 그러니까 묶었으면 여자 한 덩어리와 남자 4개 있지. 네. 그럼 전체 5개를 다시 한 번 더 나열하면 되겠지? 네. 네. 이 발상 이해돼? 네. 자, 이게 이웃하는 경우의 수야. 되니? 네. 오, 특강에 효과가 있네. 이 하니까 기억이 나요. 오, 그럼 돼. 빛이 보이기 시작한 것 같은데. 자, 이번에는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야. 별표. 자,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 자, 이거는 얼핏 생각하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빼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자, 뭐가 문제인지 보면 돼. 예를 들어 내가 1, 2, 3, 4, 5, 6, 7을 일렬로 나열할 거야. 그때 1, 2, 3이 서로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해봐 라고 해봐. 자, 그럼 이때 내가 이거를 그냥 그럼 전체 경우의 수에서 1, 2, 3이 이웃하는 경우의 수, 이웃의 한 덩어리로 묶어. 그럼 3팩 곱하기 한 덩어리 둘, 셋, 넷, 5개 5팩 하면 이게 1, 2, 3이 이웃하는 경우의 수지. 그지? 그럼 이거를 빼주면 이게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인 것 같지만 안 된다라고 했지. 왜 안 된다고 했어? 1, 2, 3이 이렇게 붙어있는 경우도 이웃하는 경우의 수지만 1, 2가 붙어있고 3이 떨어져 있어도 이것도 안 돼. 네. 왜?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1, 2, 3이 각각 떨어지니까는.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빼서는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없다가 핵심이야. 네. 그럼 어떻게 하라고 배웠지? 나머지를 배우라고요. 끼워넣었어요. 그렇지. 사이사이 끼워 넣기. 자, 그럼 남자 아니 왜 잊어버렸을까? 자, 1, 2, 3, 4, 5, 6, 7을 나열할 건데 1, 2, 3이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시오라고 해봐. 그러면은 자, 1, 2, 3은 이웃하지 말라고 했고 4, 5, 6, 7은 상관이 없지. 그래서 4, 6, 7을 먼저 나열을 해. 그럼 4 팩토리얼 되겠지. 네. 그래서 뭐 나열된 것 중에 한 얘가 뭐 6, 4, 7, 5라고 했다면 1, 2, 3은 양 끝을 포함해서 한 자리 한 자리 한 자리 있다고 봐봐.
자, 몇 자리야? 다섯 5자리지? 요 5개 중에 3자리를 골라서 그 3자리에 3명을 나열하면 되겠지? 네. 따라서 5개 중에 3개를 뽑아. 네. 그 3개의 순서대로 나열. 네. 그래서 여기에 P가 들어가. 자, 5P3 알겠어? 네. 자, 이렇게 이웃해도 상관없는 애들을 먼저 나열하고 사이사이 양 끝을 포함한 사이사이에 끼워 넣기라는 발상. 알겠니? 네. 자, 그럼 문제 봅시다. 남자가 넷, 여자가 5명이야. 일렬로 세울 때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게 서래. 그럼 여자는 상관이 없지. 여자를 먼저 나열을 해. 여자가 5명 섰다면 남자는 양 끝을 포함한 몇 자리? 6자리 네. 중에서 4자리를 뽑아서 그 4자리에 남자 4명을 세우면 되겠지? 그래서 6, P, 4가 들어가는 거야. 네. 됐니? 네. 자, 그 다음 이웃하지 않게 어떤 좀 특수한 케이스로서 교대로 서는 경우가 있어. 남녀. 그렇지. 자, 그럼 봐봐. 이거는 두 가지를 구분해야 돼. 자, 교대로 서시오라고 할 때는 인원수가 같을 때와 다를 때. 만약에 남자가 3명이고 여자가 3명인데 교대로 서시오라고 하면은 남녀일지 연남자 알아 몰라? 모르지? 그래서 전체 경우는 두 가지야. 남자가 앞에 오는 경우, 여자가 앞에 오는 경우. 그렇게 해서 내가 경우 잡았다면 남자는 남자 자리에, 여자는 여자 자리에 세우면 되겠지. 네. 그래서 그냥 남자 세우고 여자 세우면 돼. 네. 되니? 네. 근데 인원수가 만약에 남자가 3인데 여자가 2밖에 없어. 그때는 교대로 서는 방법이 어쩔 수 없이 동글세모 동글밖에 없어. 네. 그래서 많은 게 바깥쪽, 적은 게 안쪽 되면 되겠지? 그럼 동그라미 자리에 남자를 세우면 3팩. 이어서 세모 자리에 여자를 세우면 2팩. 이걸로 끝나겠지. 네. 자, 이런 수학에서 같은 교대로와 같지 않은 교대로를 구분한다. 자, 남자 넷, 여자 5. 교대로 서면 다르지 숫자가? 그럼 어쩔 수 없이 동글이라고 쓸 거 없는 거야. 그럼 동그라미가 5다니까는 동그라미에 여자를 세워야 되겠지? 네. 5팩. 네모에 남자를 세워 4팩. 네. 끝. 됐나요? 네. 자, 이게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경우, 그리고 교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야. 알겠지? 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되게 많이 하네. 안 그래? 원래 이렇게 나가는데 이거면 집에 가도 돼요? 그나마 니네 고쳐야지 가죠. 복습. 복습이요? 고쳤잖아요. 자, 14원 딱 치네. 가면 되겠네요. 자, 이번엔 제한 조건이 있는이라는 건데, 네. 자, 얘가 이제 좀 까다로워진다. MODELING 같은 문자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자, 모두 다른 8개의 문자가 있어. 일렬로 배열을 할 거야. M이 맨 처음에, G가 맨 마지막에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자, 그럼 M은 맨 앞에 쓰라는 거지. 네. G는 맨 뒤에 쓰라는 거지. 따라서 내가 이미 고정됐잖아. 경우의 수를 셀 필요가 없다. 그럼 나머지 M과 G를 제외한 나머지 6개를 사이에 나열만 하면 1열 나열 끝나는 거지. 6팩토리얼. 자, 두 번째 중요합니다. M과 G 사이에 2개의 문자가 들어있거든. 자, 그럼 이렇게 내가 M과 G를 먼저 하나의 박스에 집어넣어. 네. 단 박스는 4칸짜리야. 근데 MG라고 써도 되고 이번에는 GM도 되지? 네. 그냥 M과 G 사이에 2개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M과 G를 포함한 4개짜리 박스를 먼저 하나 만드는 거야. 그럼 양 끝에 M과 G를 먼저 배열하자. 2 팩토리얼 되겠지? 네. 그 다음 나머지 6개 중에 뭔가 2개를 더 써야 되겠지. 네. 그 6개 중에 2개를 골라서 그 2개를 더 나열을 해. 네. 그럼 이제 4개짜리 만들어졌지? 네. 아직 네 개. 4개 남았지? 그럼 전체를 다시 한번 나열해 주는 거야. 네. 5 팩토리얼. 그러면 이제 M과 G 사이에
딱 두 개만 들어있게 나열되겠지. 네. 자, 이렇게 어떤 문자와 문자 사이에 몇 개만 들어있도록 이라고 하면은 이웃하는 경우의 수의 좀 더 특수한 케이스라고 보면 된다. 네. 알았지? 네. 다음 세 번째. 자,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래. 자, 양쪽이지. 네. 그럼 적어도 한쪽에 모음이 오란 얘기는 여기에 모음이 오고 모음 오면 돼, 안 돼? 돼. 적어도 한쪽 적어도 모음이니까 양쪽도 되지. 물론 모음, 자음도 되는 거고 거꾸로 자음, 모음도 돼. 네. 자, 대신 뭐만 안 돼? 양쪽이 모두 자음이 오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지. 그럼 자, 이게 원래는 전체 경우의 수지. 네. 그럼 전체에서 요 검정 거 세 가지를 구하는 것보다 빼요. 하나. 빨간 거 하나만 구해서 전체에서 빼는 게 빠르겠지? 네. 자, 전체는 몇 개인데? 8개를 나열하니까 8팩토리얼이지. 네. 자, 요 중에서 양쪽 끝에 자음이 와. 자, 이 자음이 누구야? M, D, L, N, G. 네. 설마 이걸 모르는 거 아니지? 아니요. 그럼 5개 중에 양쪽 끝에 먼저 자음을 세우자. 그럼 5개 중에 2개를 뽑아 순서대로 나열하면 되겠지? 네. OP. 자, 그럼 이제 2개 쓴 거지. 네. 그럼 아직 나머지 자음 3개, 모음 3개 합쳐서 6개 남았지? 네. 그 6개를 가운데다가 나열하면 되겠지. 네. 그럼 양쪽 끝에 자음이 오도록 나열된 거야, 이게. 네. 그럼 전체에서 얘를 빼주면 자연스럽게 나와요. 적어도 한쪽은 모음이 오는 경우가 되겠지? 이걸 자, 반대되는 사건의 경우를 구했다라고 해서 여 사건의 경우의 수라고 불러. 네. 됐니? 네. 자, 요 것. 그 다음 라스트. 알았어. 아. 자, 일명 사전식 배열이야. 노가대의 진수야. 그치? 누가 다 씨. 아 이거 좀 싫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지. 나도 별로 안 좋아해 이거. 사전식. 자, 사전식 배열이란 얘기는 우리가 ABCD가 별로 친하지 않거든. 네. 숫자로 대응을 시켜. 자, 보세요. 1, 2, 3, 4, 5를 5자리 정수를 만들 때 작은 거부터 크기 순서대로 나열. 그게 곧 사전식 배열이야. 그치? 자, 그럼 B, D, A, E, C가 몇 번째냐 물었네. 어떻게? 숫자 대응시켜. 자, 내가 1, 2, 3, 4, 5를 가지고 5자리 정수를 만들었을 때 네. 작은 거부터 순서대로 쭉 써온다면 네. 2, 4, 1, 5, 3은 몇 번째 나열되겠느냐라는 거지? 네. 자, 어떻게? 써야지 뭐. 맨 앞에 1이 오는 게 출발이지. 네. 그럼 맨 앞에 1이 오도록 나열되는 경우는 몇 가지야? 4팩만큼 만들어지겠지. 네. 2, 3은 6, 6, 4, 24개네. 따라서 가장 작은 1, 2, 3, 4, 5부터 순서대로 올라가서 1, 5, 4, 3, 2가 제일 큰 놈이겠지? 이게 24개란 얘기야. 그럼 앞에가 1로 시작되는 게 전체 24개라는 거지? 그 다음 2로 시작한다. 그치? 자, 그 다음에 뭐로 시작해? 1로 시작해서 3으로 시작해서 4로 시작해서 5겠지? 그래 안 그래? 그래요. 자, 그럼 이 1로 시작한 게 몇 가지야? 3, 4, 5를 여기다 나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만큼 숫자가 만들어지지? 네. 3. 형님 되니? 네. 그래서 그게 3팩토리얼. 네. 3으로 시작하면 3. 2, 3, 뭐뭐뭐 3팩토리얼이지? 네. 그 벌써 6개, 6개. 그럼 여기까지 왔으면 36번째까지 온 거야. 네. 자, 이제 2, 4 뭘로 시작해야 돼? 1, 1이요. 3, 5지? 네. 그 다음에 1, 5, 3 되겠지? 네. 그럼 찾았네. 36, 37, 38. 아, 38번째구나 라고 찾는 거지. 네. 되니? 네. 이런 식으로 사전식 배열은 자, 문자로 보면 더 어려워. 숫자로 바꾼 다음에 작은 숫자부터 순서대로 나열해 갈 때 몇 번째 자리에 오는 게 누구냐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되는 거야. 됐어요? 네. 그래, 일일이 써서 규칙을 파악하는 수밖에 없겠지. 네. 해볼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어요. 입사 해가지고 하는 거. 있어요. 정말이요? 네. 아빠한테 문자 왔네?